잉여맨, 본명 엄기환, 93년생, 닉네임의 뜻은 단순 잉여의 남자를 뜻하는 맨을 합친 합성어로 당시 잉여라는 단어가 유행하면서 선택한 단어라고 합니다. 잉여맨은 학창시절 남들과 비슷하게 공부를 하면서 집에서는 게임하는 학생이었는데 평소 학교에서 잠을 자주 자다 보니 선생님은 잉여인간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인터넷 방송을 시작할 때 잉여왕이라는 여성 BJ를 보면서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나 잉여맨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과거 한 인터넷 방송인의 마크 컨텐츠를 보면서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접한 잉여맨은 높은 자유도를 보고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어렸을 때 즐겨봤던 무한도전의 자유로운 컨텐츠를 보다 보니 마인크래프트라면 상상했던 모든 것들을 모두 게임에서 만들 수 있었고 마크를 통해 게임 속 무한도전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잉여맨은 19살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원탑 방송인 중 한 명인 울산 큰고래의 팬이었던 잉여맨은 남들을 편안하게 웃기고 게임 방송을 통해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 프로그램을 깔고 무턱대고 마인크래프트 같이 하실 분 이라는 제목의 방을 여러 번 만들면서 같이 활동할 크루원을 찾게 됩니다. 방송 초창기 당시 시청자가 많아야 2명이었지만 그중 한 명과 게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극을 여러 번 하게 되고 지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아이디어를 상당수 얻어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방송 초창기 잉여맨의 아이디는 BJ 잔동건이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연예인 장동건으로 짓고 싶었지만 이미 사용종인 닉네임이어서 없어 보이는 느낌의 닉네임으로 잠깐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시청자 첫 1만 명 달성이라고 합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잉여맨의 첫 전성기자 아프리카TV 랭킹 50위권을 유지했고 양띵, 쭈니와 더불어 마인크래프트 3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크 쪽에선 절대적인 인지도를 자랑했습니다. 여담으로 방송 랭킹은 최고 전체 2위를 달성한 적이 있어 본의 아니게 콩의 저주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잉여맨TV 최초의 대규모 시청자 참여 컨텐츠로 멤버들과 BJ가 각자 국가를 잃어서 마을과 도시를 놓고 전쟁을 벌이는 말 그대로 세계전쟁이었습니다. 잉여맨의 군복무 당시 생겨난 썰플러스 제작팀이 얼마나 열심히 제작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맥과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건축물을 자랑했고 통화량에 따른 시세 변동, 세금, 협상과 동맹 등 전쟁에서 볼 법한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엄청난 긴장감과 함께 시청자에겐 대박 컨텐츠 중 하나로 불립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하나의 국가만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긴장감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지금도 잉여맨을 대표하는 컨텐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잉여맨이 뽑은 최고의 컨텐츠는 영화 주만지를 패러디한 B급 상황극입니다. 2012년도에 진행한 나름 유물급 상황극이지만 이 컨텐츠를 통해 실시간 시청자 3,000명을 돌파하면서 잉여맨의 이름을 알리게 된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행 문제 때문에 당시 NG가 여러 번 났었는데 오히려 이게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가 되면서 잉여맨의 이름이 더 알려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과거 무한도전을 즐겨본 만큼 그의 컨텐츠는 무한도전을 패러디한 특집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좀비 특집,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 별주부전, 능력자 꼬리잡기 등 대부분의 규칙을 가져왔지만 잉여맨의 색깔에 맞게 각색하고 모두 박진감과 스릴 넘치는 전개를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학창시절이 조금 독특합니다. 본인 피셜 공부는 안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친구들을 어떻게든 웃기고 싶어했던 성격이었다고 하며 특히 공부와 관련해서는 고등학생 때 시험을 못 친 학생들이 대표로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술과정 과목 10점을 맞아 하루에 10대씩 10일간 맞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때는 담배 맛이 궁금해서 친구와 잡초를 뜯어다가 피운 적이 있는가 하면 과학 시간에 배운 황상구리의 맛이 궁금해서 한 조각 떼어다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평범하지 않은 학교 생활을 지냈다 보니 가끔 시청자들의 탈성 관련 고민이 올라오면 진지하게 상담해줄 때가 많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잉여맨이 방송을 시작했던 2011년은 지금과 달리 인터넷 방송의 인식이 좋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한 번은 학교 컴퓨터실에서 자신의 방송을 직접 보다가 친구에게 들킨 적이 있는데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가 방송을 듣는 바람에 온 교실에 잉여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당시 평균 시청자가 5명도 안 되는 영상을 틀면서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었는데 하필 선생님도 보시는 바람에 출석을 부를 때마다 잉여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3 진로 상담을 하면서 어느덧 방송으로 크게 성장한 잉여맨을 보자 선생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공부보다 방송을 더 많이 시킬 걸 그랬다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TV로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유튜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어느 정도 욕도 가능했던 자유로운 분위기, 즉 매운맛을 지향했던 잉여맨이지만 군 제대 후 시대가 변하면서 마크 방송을 순한 맛으로 바꾸기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비판적인 시선, 변해버린 시청자 연령대 등 기존의 아프리카 플랫폼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유튜브를 공략하게 되고 아오오니, 부산행, 스폰지밥 등 초대박 컨텐츠를 통해 현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아프리카 BJ 철구를 통해 알려진 급식체 기모찌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별풍
별풍선을 받았을 때 리액션으로 자주 썼던 유행어로 유명세에 힘입어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고, 군 입대 후 잉여맨을 알아본 선임이 하루 종일 시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 군대에서 우연히 본 철구 방송을 통해 자신의 유행어가 다르게 퍼지게 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억양과 느낌이 달라 엄연히 다른 유행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별명으로 브금술사가 있습니다. 컨텐츠에 적절한 브금을 잘 까다는 의미에서 생긴 별명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곡을 만들어서 쓸 정도로 음악적인 감각도 뛰어난 편입니다. 덕분에 인기음원 사이트인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잉여맨 전용 페이지가 따로 있을 정도며 이는 지금도 찾아서 들을 수 있으니 한번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잉여맨은 과거 방송 크루와 함께 돈 한 푼 없이 화장실조차 없는 작업실에서 방송 생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많이 배고프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팬들이 집 앞에 음식과 선물 등 팬레터와 함께 끊임없는 격려를 해준 덕분에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잉여맨 방송 인생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응원해준 팬들이기에 지금도 항상 생각난다고 합니다. 잉여맨은 과거 방송에서 속옷이 불편해서 입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웃기기 위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자유롭고 싶어 속옷 없이 막 돌아다닐 때가 있다고 하며 겨울에는 추워서 잘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세대 마크 방송인 잉여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여러 인물을 알려주는 유튜버 공시생 제이군이었습니다.